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강명구는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이 강명구가 현재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 반대 집회, 구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윤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청중들에게 국민들께 호소하고 또 나아가서 주여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뵌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한 장면이 특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지금 와 닿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4년 동안 옆에서 모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있을 때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면서 너무 애쓰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여론도 좋지 않은 한일 관계를 이렇게 급하게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명구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나는 지금 죽을 각오로 임하고 있는 거야. 국정비서관이라는 놈이 정신 못 차리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냐? 나는 지금 죽을 각오로 임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면 한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한미일 동맹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모든 반도체 산업을 대만으로 뺏기게 돼. 지금 우리는 옛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하는 선배들처럼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싸워야 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던 사람이었다. 남들 하기 싫다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욕먹는다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분은 욕먹더라도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난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명구 의원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왜 계엄을 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라를 살리려고 지키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나라 지키려는 대통령의 마음을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 탄핵이 사기 탄핵인 것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사기 탄핵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군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탄핵 각하, 탄핵 기각을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명구 의원은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대한민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로 연설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이 강명구 의원이 말이죠. 저번에 탄원서 1차 사인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 배신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고 강명구 의원은 지금 또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강명구 의원이 앞으로 나서면 저 또 한 딸들이 또 저 친한계가 난리를 떤답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탄원서에는 이름을 올렸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름을 안 올리니까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이 있으니까 2차 탄원서에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뵈었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나 지금 윤 대통령을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너무나 걱정하고 계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심정을 말이죠. 참으로 절박합니다. 참으로 간절합니다. 제가 윤 대통령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 후보 있을 때부터 옆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동안 탄핵됐을 때, 구속됐을 때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왼쪽 눈이 각막 궤양으로 터져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고통받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자신의 지금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눈이 지금 터졌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 모른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모르는 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엄청 걱정하고 윤 대통령 엄청 걱정하더라. 또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을 통해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물론 강명구 의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2030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윤버지라고 부릅니다. 2030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하는 정치인들 많이 봤지만 진심으로 청년들을 위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정말로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계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야말로 나라를 갖다가 지금 연금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공무원 개혁하려고 그러고 의료 개혁하려고 그러고 지금 모든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사실상 개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고 좋을 텐데 그래도 윤 대통령께서 저렇게 개혁을 한다고 나서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만 생각하면 그냥 이재명처럼 포퓰리즘 해가지고 돈만 퍼주면 인기 있을 텐데 윤 대통령도 오전만 생각하면 자기 임기만 생각하면 그냥 돈 퍼주고 그냥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럼 얼마든지 인기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 뭐 누가 더 싫어하는 거, 한쪽 계급이 싫어하는 거, 한쪽 계층이 싫어하는 거 다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안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뭘 안 했습니까? 연금 개혁을 안 했죠. 사실 연금 개혁은 너무너무 더 중요한 겁니다. 연금 개혁 안 하면 연금 파탄 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사실상 역풍 맞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문재인은 손도 안 댔죠. 지금 연금 개혁 지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연금 고갈되면 나중에 말이죠. 거지됩니다. 그다음에 뭐 안 했습니까? 공무원 개혁 안 하잖아요. 공무원이 우리가 너무나 비대하고 너무나 많아요. 많은 것뿐만 아니라 돈이 줄줄 셉니다. 안 합니다. 연금 개혁 안 하고 공무원 개혁 안 하고 그다음에 의료 개혁. 의료 개혁도 사실은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욕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너무 급하게 사실상 서두른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미래를 생각하면 의사 수를 지금부터 늘리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남들이 싫어하는 거 의료개혁하다가 지금 저렇게 또 역풍 맞은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의료개혁이 좌초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개혁하다가 또 저렇게 욕먹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노동개혁 이 노동개혁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노동개혁 안 하면 말이죠.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희망 없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래도 노동개혁 하려고 건설 노조라든지 이 개혁에 칼을 뽑았는데 일부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저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교육개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사법개혁은 어떻게 할 거야? 또 선거개혁은 어떻게 할 거야? 전부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물론 4대 개혁을 먼저 얘기를 했다가 그 4대 개혁을 좀 일부는 성공을 하고 일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못한 것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2030 청년들은 아는 거예요. 뭐냐, 저 사람이 그래도 저분이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이재명은 말이죠. 오로지 포퓰리즘하고 돈이나 퍼주고 나중에 우리 보고 갚으라고? 그럼 나 안 받아. 2030이 돈 준데도 안 받는답니다. 이제. 그 우리 보고 갚으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도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건 맞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포퓰리즘 안 했잖아요. 저번에 선거할 때 50만 원씩 퍼주고 100만 원씩 퍼주면 선거에서 이겼겠죠. 분명히 돈 퍼주면 이깁니다. 문재인은 돈 퍼줘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5만 원 퍼주는 것도 반대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선거에서 진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포퓰리즘에 기대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2030들이 청년들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그야말로 나는 목숨을 걸고 임하고 있어. 이 말은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강명구 의원이 전한 이 말들 물론 일부는 또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의료개혁을 왜 했느냐? 그 시점이 맞는 거냐? 하필이면 왜 그때 했느냐?
그다음에 또 의사수를 한 번에 그렇게 늘리면 어떡하냐? 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사수를 한 번에 그렇게 늘리는 거는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으니까요. 어쨌든 하지만 그 진정성, 그러니까 개혁을 위한 진정성,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성, 그런 거는 알아줘야 된다. 강신엽 TV입니다.